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플랫폼 이야기가 정말 어렵죠. 플랫폼을 차대라고 자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야, 이게 차대와 플랫폼을 분리를 시키셔야 되는데, 차대는 플랫폼의 일부 요소일 수도 있고, 빠져도 상관없어요. 아니, 차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빠진다고? 예, 플랫폼의 의미에는 차대까지 포함시켜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차대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차대가 빠지는 게 말이 돼? 대표적인 게 MQB예요. MQB는 폭스바겐의 모듈러 플랫폼 2012년에 나왔어요. 이거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형 플랫폼, 중형 플랫폼, 대형 플랫폼에서 적어도 한 3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소형과 중형을 아예 그냥 MQB가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대형 모델까지도 씁니다. 놀랍게. 폴로에 MQB 들어가요. MQB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전장이 4m가 약간 넘습니다. 아틀라스라는 SUV가 있는데 5m가 넘어요. 대형 SUV야. 차대 공유가 가능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차대 공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MQB에서 차대까지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어서 다양한 모델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파사트? 아테온도 MQB거든요. 공유가 안 되잖아요. 소형 해치백하고 중형 세단 어떻게 공유합니까? 대형 SUV 아틀라스 어떻게 공유해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차대가 빠지는 겁니다. 근데 MQB예요. 12년 동안 이 MQB로 만든 차종이 3,300만 대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에요. 역사상 최고의 플랫폼. 폭스바겐에만 쓰는 게 아니라 스코다에서도 쓰고 아우디에도 쓰고 아주 폭넓게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규정하냐면 첫 문장이 MQB 플랫폼은 튼튼한 차대를 위한 플랫폼이다가 아니라 가로 배치형 플랫폼이다.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마운팅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무게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구동축은 뭐 어떻게 이런 걸 결정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차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차대를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차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예가 많아요.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TNGA 이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차종에 들어가면서 차대 공유 안 하는 그런 모델들 많아요.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듈러화 돼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은요. 그럼 그걸 왜 만드냐면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려면 일단 핵심 파워트레인과 동력 전달 장치와 자동차의 무게 배분과 같은 아주 근원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차종마다 하나하나씩 다 규정해서 1부터 100까지 만들어내려니까 차 하나 개발할 때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규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표준 규격대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면 비용이 덜 들어가겠지라고 해서 만든 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이 플랫폼에서 규정하는 MQB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배치 플랫폼이야. 그러면 그 요소를 충족시켜서 나머지는 뭐 자유롭게 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면 아 이건 MQB 플랫폼으로 만든 거야 라는 게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비슷한 차군이나 비슷한 그런 세그먼트에서는 차대까지도 공유합니다. 그래서 MQB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차대가 중요하지 않아서 일부 요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도 그 플랫폼의 명칭에는 문제가 없다. MQB의 폴로와 아틀라스가 전혀 다른 차대를 사용을 해도 MQB인 것처럼 물론 그 뒤에 알파벳이나 숫자는 달라요. 플랫폼에 붙는 워낙 많은 모델을 쓰니까 MQB로 생산되는 게
한 30모델 이상이에요. 거의 막 40모델 가까이 될 겁니다. 일일이 뭐 헤아릴 수가 없어. 하나의 차대로 쓰겠습니까? 그죠? 이게 플랫폼이에요. 저희 영등포역이 있는데 영등포역에 많은 열차들이, 심지어는 국철, KTX도 뭐 청룡까지, 또 ITX, 무궁화호까지 막 서요. 플랫폼은 이겁니다. 다양한 열차들이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플랫폼은 뭐 KTX 안 쓰고 뭐 ITX도 안 쓰고 이런 플랫폼도 있어요. 그럼 그건 플랫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플랫폼이죠. 서울역에는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맞춰서 뺄 거 빼고 넣고. 근데 열차가 이용하는 거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기차가 이용하는 그런 정차하고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걸 우리가 플랫폼,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필수 요소가 딱딱 있는데 내연차에서 MQB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배치야. 가로 배치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륜 구동이나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사륜을 거는 보통 그런 형태를 MQB다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차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전기차의 플랫폼에서 핵심이 뭐냐? 차대냐? 아니죠. 뭐예요? 파워트레인의 제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제어, 인버터 제어, 배터리의 구성과 배터리의 제어, BMS 제어, 이 두 개가 파워트레인이잖아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가로 배치냐 세로 배치냐에 따라서 플랫폼이 바뀌듯이 전 그 전기차 뭘로 제어하고 배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토크 제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적용되면 그 플랫폼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요소는 그냥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플랫폼 이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MQB처럼 우리가 내연차에서는 그거 안 따졌어요. 왜냐면 뭐 제조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뭐 지들이 플랫폼 이름 붙이고 뭐 지들이 규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미국 엔지니어 협회나 독일의 딘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정되냐면 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야, 이거 기술 규격을 표준 하나 만들자. ISO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충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제어는 이렇게, ESC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표준을 만들어놔요. 국가에서 제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 협회, 기술자들은 완성차에서 일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니어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회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번호를 매기고 이런 방식의 그런 형식을 따라라. 그럼 그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도 제조사가 제품을 만드니까 요리사가 여기에 재료가 뭘 썼는지 요리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갈비탕을 끓여도 요리사에 따라 레시피가 달라요. 근데 갈비탕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갈비가 안 들어가면 갈비탕이 아닌 거지. 갈비가 들어가야 갈비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을 준수했는가를 볼 때 MQB 가로 배치래.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해서 사륜을 걸든 뭐라든 전륜 기반 플랫폼이래. 그래? 그럼 그렇게 돼 있나? 보면 그렇게 돼 있으면 MQB 맞네. 이렇게 규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대를 공개 안 했네? 아니 왜 아틀라스에 폴로 차대를 안 썼어? 폴로에 왜 아틀라스 차대를 안 썼어?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다. 전기차는 그래? 그럼 파워트레인이 예전 파워트레인 EGMP가 아닌 거와 달라? 똑같으면 무효잖아. 그래서 제어, 인버터의 구성, 그리고 배터리의 BMS의 구성, 또 소프트웨어 제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회생제동은 어떻게 걸렸지? 이게 첫 번째예요. 전기차 플랫폼에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배터리 배치를 어떻게 하고 뭐 쇄신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요소들이 이제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집어넣던 아니면 핵심이 되는 몇 가지만 집어넣던 하는 건 제조사가
모델을 만들 때 거기에 결정을 하는 그런 부수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폴러도 M큐브예요. 대형 SUV인 아틀라스도 M큐브입니다. 그러면 아틀라스에 들어가 있는 MQB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이 폴러에서는 없겠죠? 삭제가 됐겠죠? 그럼 폴러는 MQB로 못 부르냐? 그냥 MQB예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왜? 거기에 맞게 안전성 잘 구현해 놓고 충돌했을 때 큰 문제 없고, 그리고 이용하는데 편의성이나 또 주행 안정감이나 또 경제성 뭐 이런 거 확보하면 잘 만들었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전달하면 혼동이 되는 거죠. 플랫폼과 차대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그러한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논란에 휩쓸리는 거예요. 차대와 플랫폼은 다른 겁니다. 아니, 차대가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체급의 세그먼트가 같은 차종의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 이제 차대까지도 플랫폼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대가 빠진다고 해서 플랫폼이 아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가장 그 플랫폼에서 많은 요소를 담고 있는 차가 있어요, MQB에서. 그럼 다른 차들도 그 요소가 다 있어야 MQB가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해하기가 심플한 겁니다. 뭐든지 정의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뇌피셜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의를 먼저 알고 명확한 개념을 알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혼란이 없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뇌피셜을 얘기를 하면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플라스틱 모듈처럼, 과충전처럼.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자꾸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너그럽게, 아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손잡고 가야 되니까, 빨리 달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좀 걸음걸이가 느리시거나 숨이 차서 못 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 같이 이렇게 챙겨서 가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레이스를 홀로 하는 레이스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레이스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부르는데 나와 경쟁하는 거지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중심점 잡고 계신 분들이라도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다루시는 분들, 플랫폼하고 차대 이거 다시 한번 숙지하세요. 엉뚱하게 차대를 플랫폼이라고 잘못 전달하면 큰일 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